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지소미아 유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일본이 무역 보복을 철회하지 않으면 꺼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해, 그러니까 조건부 유해인 거잖아요. 근데 미 국무부는 지소미아를 갱신하는 한국의 결정, 리뉴.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전화 약정 끝나면 다시 그 갱신하잖아. 그럼 한 2년간은 꼼짝 없잖아. 다른 통치사 쓰고 싶고. 약간 미 국무부는 그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뭔가 한미 간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 그러니까 한일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건 싸우든 말든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일 동맹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미 국무부의 입장도 나온 겁니다. 한편에서는 지소미아는 살렸지만 한미 동맹이 깊은 공경에 빠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공동기고 지난 23일에요. 빅터 차와 리처드 아미티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미 국무부 장관인데요. 부장관인데요. 지소미아 종류 연기 결정을 현명했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손상됐다.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 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한 것이고 이는 동맹 남용 행위다. 라는 그런 발언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근데 저는 제가 아마 여당 안에서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련의 문제라고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일파냐 뭐 이런 문자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박용진 친일파냐? 예. 뭐 어이없는 말씀들이신 거고요. 예. 저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일단 잘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그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아서요. 예. 여러 가지 효과들을 냈는데 미국에서는 저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동맹관계 훼손됐어. 기분 나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야, 악셀레이터를 밟든 브레이크를 밟든 내 발 밑에 있는 걸 내가 밟는 거야. 이 차는 내가 운전자야. 라고 하는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도 한미 관계에서 혹은 한미일 그 삼각동맹 관계에서 우리도 결정권이 있고 우리도 그 어떤 그 선택의 폭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결과론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았냐 아니면 반밖에 안 남았냐 반 넘어 남았냐 이거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 해석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선택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베가 왜 저러느냐? 아베가 왜 저러느냐? 돌을 지나치고 있거든요. 예. 아베 그럼 우리 벚꽃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베와 벚꽃. 사쿠라. 사쿠라. 왜냐하면 지금 일본 국내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쿠라입니다. 일본의 그 정부의 돈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벚꽃 축제 행사가 있는데 예. 거기에 아베가 자기 지역구 주민들 참 쪼잔하죠. 1000명 이렇게 대거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 선거에 이롭게 하기 위한 우리나라 같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제3자 개입, 제3자 뇌물 혐의 뭐 이런 걸로 있잖아요. 향응 제공.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지역구민 1000명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본 내에 있어요. 동원이 아니라 향응을 베푼 거예요. 향응을 베푼 거다.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아베 총리에 대한 신인도 그리고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4~5%씩 빠졌습니다. 실제로 뭐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가 최장수 총리인데 이번 벚꽃놀이 파문으로 벚꽃 엔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대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한국을 이겼어. 라고 하는 느닷없는 난데없는 얘기를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로 볼 때는 참 좀 국내 정치에 저렇게 이용하는 것도 외교 관례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것도 좀 심각하다라고 하고 문제 제기를 분명히 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 여러분 일본은 우스운 존재는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이 조사를 아침에 해봤는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뭐 유수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미국 전체 보내고 있는 특파원이 3~4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NHK가요, 워싱턴에만 15명입니다. 특파원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NHK에 해당하는 데가 이제 KBS 아니겠습니까? KBS가 워싱턴에 3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워싱턴에서 아침에 각 부처가 브리핑을 하잖아요. 국무부, 뭐 백악관, 그다음에 상무부 이런데 다 어디가 들어가느냐? 일본에서는 NHK에서만 10명, 15명이 각 부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뭐 아사히도 있고요, 후지TV도 있고요, 산케이도 있고요. 그래서 워싱턴에만은 일본 특파원이 200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재단이라고 하는 미국을 담당으로 하는 그 재단, 로비 재단, 일본 재단뿐만 아니라 거의 수십 개의 각 재벌마다 대기업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들의 이른바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쏙딱질 뒤에다 대고 한국 애들이 나빠요. 쟤네들이 아마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거세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한국과 미국의 이 동맹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일은 우리보다 5배 가까이가 더 영향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한미동맹은 혈맹관계지만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적대관계였어요. 거기다 핵폭탄을 투하하고 총뿌리를 걸면서 서로 죽이고 싸웠던 그 관계인데 50년, 60년, 70년 지나다 보니까 슬슬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하고 가자.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에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일본은 지금 우리가 쫓아오는 속도에 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참고 지금 더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정부와 또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일심동체돼서 꾸준히 가다 보면 저는 10년 안에 15년 안에 일본 뒤집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속 부글부글 끓는 거 오늘 당장 분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참고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도강량에 해가면서 은인자중 힘 기르고 그래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윤진의 마지막 이 발언은 이제 정영 안보실장과 또 일본 아베 총리 양쪽 모두에게 날린 도직구성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되는군요.